안녕하세요. 제로모터스 심규남입니다. 그나마 네.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연식도 다양하고 키로수도 다양하고 옵션도 되게 다양하잖아.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 저는 이제 키로수, 연식, 옵션 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키로수랑 연식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옵션에 상대적으로 돈을 덜 투자하는 게 맞겠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또한 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옵션에 돈을 너무 안 써버리면 너무 깡통이라 하기가 힘들 거 아니야. 맞아요. 사실 자동차 옵션이라고 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사용하다가 보면은 너무 편리해서 없으면은 많이 허전해지는 게 또 이제 중고차 옵션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연식 키로수 옵션 다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연식 키로수까지는 정해졌는데 이제 그 중에서 차가 뭐 옵션으로 나뉜다고 하면은 이때쯤은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고민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배제해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실 주행에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라서 몇 가지 한번 차례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옵션은 뭐야? ISG, 스탑앤고라고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주행 중에 신호에 걸려서 멈췄을 때 엔진만 일시적으로 꺼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 옵션이 들어가면 뭐가 좋아? 아이들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 실내에서 조용함을 느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엔진이 꺼지다 보니 연비 절감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옵션 아니야?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시동이 자주 껐다 켰다 반복을 하면서 엔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엔진에 딸린 마운트라든지 소모품에 점점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결코 좋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옵션을 쓸수록 내구성이 안 좋아지는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엔진이 켜지면서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어서 이 기능을 강제적으로 종료하고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연비 절감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 옵션을 제조사는 왜 넣은 거야? 제가 알기로는 환경 법규 때문에 환경 인증 통과용으로 이렇게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유용한지는 저는 살짝 의문이기는 해요. 그 다음 옵션은 뭐야? 썬루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 썬루프 좋은데? 썬루프 장점도 많지 않아? 맞아요. 외관으로 볼 때 이쁘기도 하고 개방감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흡연자 아니고서는 1년에 한 두세 번 열까 말까이기는 하거든요. 나는 많이 여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사람들 사실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살 때 이뻐서는 좋지만 정작 사용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고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추후 고장나면은 수리비도 꽤나 많이 나오고 점점 노후화될수록 잡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감가방어는 잘 되기는 하는데 그만큼 사실 때도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뭐야? 세 번째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인데요. 문을 쾅 세게 닫지 않아도 갖다 대기만 해도 스르륵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되게 고급스럽고 좋은 거 아니야? 실제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문을 여닫을 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고급 차량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그런 옵션을 왜 비추하는 거야?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옵션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문을 닫고 열 때 소리가 안 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혹여나 아이들이 손이 끼일 수도 있고 옷이 끼어거나 뭐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형님들 차량을 탔을 때 문을 무의식적으로 제 차처럼 세게 닫았을 때 굉장히 눈치 주세요. 얻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차를 닫는 것처럼 세게 쾅쾅 닫으시는데요. 아무래도 충격이 가해지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수리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차가 망가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고장나게 되면 수리 비용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좀 다소 있고요. 사실 문 열고 닫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냥 있는 힘껏 닫으시고 몇십만 원 아끼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주머니 사정에도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뭐야?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차량 전면 유리에 주행 속도, 내비게이션 같은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직접 계기판도 보고 내비게이션을 지도도 보면서 눈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전방 주시에 취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방 주시만 하면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급정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조금 더 잘 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되게 좋은 옵션인데 이거는 왜 비추하는 거야? 돈을 아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옵션 값이 부담될 수 있어요. 같은 연식 키로수라고 따졌을 때는 헤드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몇십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차값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몇십만 원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하시기보다는 요새는 싸지 부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알리 같은 데서 1, 2만 원짜리 구매하셔서 직접 장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싸지 부품을 구매하셔서 직접 설치하시는 게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옵션은 뭐야? 자동 주차 보조 옵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주차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주차해주는 옵션을 말하는 건데요. 차가 알아서 주차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좋지만 아직은 기술력이 엄청 정교하지는 않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라든지 협소한 주차장에서는 결국에는 운전자가 직접 주차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기둥이나 연석 같은 장애물들을 인식하지 못해서 옵션만 믿고 주차를 맡기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긁힌 적도 정말 많이 있다고들 하세요. 아직까지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다기보다는 신기해서 가끔 한두 번 사용해보고 마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션은 뭐야? 최신에 나온 디지털 사이드미러 옵션이에요. 일반적인 사이드미러가 아니라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카메라가 인식하는 화면을 실내에서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합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야? 두꺼운 거울이 없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덜해서 연비에 좋다고들 말하고요. 카메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어두울 때나 비가 내릴 때 시인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옵션 아니야? 물론 좋은데 옵션가 자체가 워낙 높기도 하고 초보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긁는 곳이 이 사이드 미러거든요. 이거를 교체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 거울이 아니다 보니까 거리감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적응하는 기간 중에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처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는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화면들은 볼 수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 다음에도 추천하지 않는 옵션 있어? 이제 정말 뭐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논외로 고급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옵션인데 뒷자리 모니터를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자리 모니터 있으면 뒤에 탄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화면이 아직까지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옵션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모니터 있는 차를 찾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 중고차 경력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정말 대형차 돈 많으신 분들이 풀옵션으로 사시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하시면서 단 1도 필요하지 않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옵션을 넣을 돈으로 아이패드 좋은 거 사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가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옵션 7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말씀드렸던 옵션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옵션이지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체품도 있고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꼽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비추천한다는 옵션이 있다고 하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보편적인 부분들인 거고요. 옵션이라는 게 개인의 성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긴 한데요. 만약에 옵션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객님 상황에 딱 맞는 옵션을 가진 중고차를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